인간의 미에 대한 탐구는 문명과 그 시작을 함께했고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이 납까지도 섞어서 발랐다고 해요. 지금부터 흥미로운 역사 속 뷰티와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핫한 피부 시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요, 미의 기준인 하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꿀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또 1900년대 폴란드에서도요, 귀족 부인들이 피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초로 피부의 표피층을 절개한 후에 잡아당겨서 봉합하는 그 현대의 안면 거상술을 받았다는 기록까지도 있죠. 지금 들으면 혹하고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미에 대한 탐구는 문명과 그 시작을 함께했고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종교의식이나 목욕 제도를 발판으로 끝없이 발전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겠죠? 고조선 시대에 자외선 차단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조선의 음루인이 돼지 기름을 몸에 발라서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았다는 기록이 후한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돼지 기름을 현대의 자외선 차단제처럼 이런 역할로 한번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미용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색조 화장은 어떨까요? 화장한 여인의 모습은요, 삼국시대 벽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또 쌍영총 등과 같은 벽화에 나오는 여인상들이요, 입술과 양볼에 붉은 연지로 단장이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색조 화장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우리 옛 선조들이 백색을 참 좋아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피부 역시도 청결하고 하얀 피부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밤껍데기와 표고버섯 등과 같은 가루를 만들어서 꿀과 섞어서 바르면 주름살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꿀이 또 피부를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그때부터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는지 엿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시술은 어떨까요? 피부과 시술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보톡스를 90년대부터 했어? 근데 그때는요, 사실 치료 목적으로 도입이 된 거죠. 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쯤이 되어서야 미용 시술로 좀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워낙에 고가였고요. 또 안정성도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았고, 한번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거든요. 주름 보톡스를 막기 위해서 한 명이 가지 못하고 3, 4, 5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번에 병을 개봉해서 나눠서 받기도 했었거든요. 재밌는 추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요즘의 시술 트렌드를 좀 봐야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로 나 시술했어, 수술했어 이런 강력한 느낌을 주고 이목구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내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좀 더 안전한 것들을 선호하는 추세이거든요. 여기에 걸맞는 시술이 있어요. 써마지, 울세라, 리쥬란 힐러 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시술 모두 안티에이징, 웰 에이징 시술이란 점도 특징적이죠. 사실 이 세 가지 시술은 피부과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각 시술의 원리까지 이해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술은 써마지예요.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한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인데요. 피부 속에 있는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보내서 열을 통해서 콜라겐을 변성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써마지사만의 또 기술이 들어가죠. 속피부인 진피에는 열 에너지인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겉피부는 보호하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뜨거움을 느낀다거나 통증을 좀 느끼는 일을 많이 줄였어요. 자, 이 고주파 에너지가 진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피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변성시켜서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콜라겐의 밀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진피 치밀도를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구겨진 옷을 다리미로 피는 것처럼 잔주름들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핫한 시술이라고 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유명한 시술이었거든요. 그만큼 케이스도 많고 안정성도 보장된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써마지는 통증이 그렇게 심한 시술은 아니에요. 샷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술 시간과 전처치를 합쳐서 한 60분 정도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시술을 받고 가셔도 티가 안 날 정도로 다운타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울세라예요. 울세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인데요. 우리가 보통 초음파는 건강검진할 때 많이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넓게 보면 안을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아니고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하게 모아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피층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속 진피나 그 밑으로 근육과 피부를 연결하는 근막층에 이 고강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늘어진 근육층을 수축시켜서 타이트닝뿐만 아니라 리프팅의 효과까지도 낼 수가 있고요. 또 불필요한 콜라겐과 지방을 연소시키고 필요한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죠. 피부 속에서 2mm부터 5mm까지 깊은 다양한 깊이로 초음파를 관찰하면서 적재적소의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피부 두께가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울세라는 마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마취 시간을 포함해서 평균 60분에서 길게는 90분 정도. 시술 후에는 써마지처럼 티가 아예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붓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붓기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도 걸리실 수는 있고요. 리프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죠. 최근 들어서는 써마지와 울세라를 함께 받는 시술도 인기예요. 울써마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새로운 장비가 아니라 실제로 울세라와 써마지를 함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리프팅이 필요한 하관 쪽은 울세라 위주로 그리고 전반적인 타이트닝이 필요한 중안부나 상안부 쪽은 써마지를 타겟으로 하면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좋으면서 리프팅의 효과까지 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리쥬란 힐러입니다. 리쥬란 힐러는요, 앞에 두 가지와는 다르게 주사 시술이에요. 스킨 부스터 시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N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피부 조직 재생물질이에요. 폴리니클레오타이드를 줄여서 P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사다 보니까 진피층으로 직접 PN 성분을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탄력, 모공, 주름, 피부결 개선 같이 전반적으로 피부의 노화를 좀 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재생되는데 4주에서 8주라는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서 리쥬란 힐러는 좀 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장점도 있죠. 레이저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얼굴형이나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어서 비교적 좀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됐거나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다만 얼굴 전체에 주사를 촘촘하게 찌르는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 후에 붉은 자국이나 출혈, 멍, 붓기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는 있고요. 이런 자국들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호전되는 편이라서 오래 남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인기가 많은 시술도 좋겠지만 아직은 피부과 초보라서 이런 시술은 너무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낮은 난이도의 클래식한 시술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보톡스인데요. 시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원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톡스의 원리는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해당하는 근육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은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줄여주는 목적의 보톡스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는 사각턱이라고 하는 저작근이나 바디보톡스 중에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부분들에 맞는 게 바로 이 볼륨을 줄여주는 효과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보톡스가 바로 이 볼륨을 줄여주는 저작근, 사각턱 보톡스인데요. 우리가 턱이 이렇게 각지게 되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날렵한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을 해서 이 근육이 더 이상 셀 수가 없게 되면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갸름한 얼굴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원리로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표정주름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이나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미간이나 이마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도 미간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미간주름이나 이마주름 같은 표정주름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술하고 나서 유지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한데요. 근육이 작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시술이 유지되는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보톡스 종류는 앞선 2개 보톡스랑은 좀 달라요. 앞선 2개 보톡스는 볼륨을 줄이는 목적이건 주름을 줄이는 목적이건 근육에다 주사를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라고 피부에다가 주사하는 보톡스예요. 피부에다가 얇게 보톡스를 촘촘하게 놨을 때는 진피층에 작용하면서 모공도 좀 축소해주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육에 주사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인데 얘는 조금 다르죠. 함량 자체도 조금 더 희석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고 진피층에 촘촘하게 주사를 해서 해당하는 부위를 좀 반짝반짝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이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은 편이거든요. 보통은 3개월 이내예요. 근데 스킨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게 되셨을 때는 나중에 보톡스 내성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니까 너무 잦은 간격으로 맞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친구들은 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약간 젖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지방이나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들은 필러나 보톡스를 좀 선호하고요.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서 40, 50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시술을 추구하고 본격적으로 안티에이징의 시술을 찾게 되죠. 사실 통증에 대한 것들을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통증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써마지 시술과 리쥬란 시술을 제가 제 얼굴에 직접 해요. 그만큼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받는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비인 울세라랑 써마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울세라가 좀 더 아플 거예요. 써마지는 통증을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울세라는 하관 쪽을 할 때 이 턱 쪽으로 올라오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위를 쏠 때 마치 치과 치료받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예 통증이 없진 않아요. 리쥬란 힐러는 저도 애초에 환자분들한테 피부과에서 하는 주사 시술 중에 제일 아픈 시술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마취도 좀 제일 길게 하는 편이에요. 미용 시술은 병원에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원가를 고려해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는 써마지가 가장 고가예요. 그리고 울세라, 리쥬란 힐러는 아무래도 주사제만 사용하면 되다 보니까 가장 가격이 좀 저렴한 축이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모든 피부에 다 맞는 기초 화장품이 없듯이 피부 시술 역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바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의사와 직접적으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이 시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 재생이나 후관리는 그냥 저절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효과적인 시술이 되려면 이후에 케어 역시도 같이 꼭 병행이 돼야 돼요. 자, 레이저 시술이나 각종 박피 시술 후에는 피부 표피나 각질층 일부가 쉽게 손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극이 적으면서도 강력한 보습력을 가진 제품으로 충분히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백 시술을 하신 후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거든요. 시술 후에는 약간의 피부가 손상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새로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드름 시술도 많이 받으시죠. 여드름 시술 후에는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 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긴다거나 피부가 예민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딱지가 떨어진 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한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각종 매체나 지인들의 후기만을 맹신하면서 남들이 이 시술하고 좋았대 하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보장된 곳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시술 찾고 행복해지세요.